2차 방정식 노말 문제 풀어볼게요. 326번은 선생님이 패스할게. 너네가 개념 익힘 3-3 풀어봤잖아. 그거랑 거의 비슷하니까 보면서 좀 공부를 하고 그래도 못 풀겠다 라고 하면 선생님한테 질문하세요. 327번 볼게요. 327번은 약간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x, y에 대한 2차식 얘가 두 1차식이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라고 했거든. 근데 이 문제에서 키워드가 이거지 않을까.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게 키워드인 것 같거든. 그러면 얘가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일단 기준을 좀 정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 x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x제곱 더하기 여기 x 있는 애들끼리 묶어준다면 1-yx 더하기 ky제곱 플러스 7y-6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럼 이제 얘가 x에 대한 2차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얘를 x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해준다면 여기 뭐 y에 대한 1차식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죠. y에 대한 어떤 1차식이 나와서 이렇게 1차식 나와서 요거 우리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해서 얘네 둘을 더하면 얘가 나오고 뭐 이런 거 했었잖아. 근데 지금 문제는 얘를 인수분해 하기가 좀 힘들겠다 이거지. 왜냐하면 y제곱 앞에 k라는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전에 어떤 개념을 했었냐면 인수분해가 바로 되지 않을 때는 인수분해가 바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했었냐면 해를 구한 다음에 해를 구한 후 인수분해꼴로 나타내자. 이런 개념을 한 적 있거든. 개념 노트 찾아보면 있을 거야. 그래서 요거 예로 선생님이 뭐 들어줬었냐면 x제곱 플러스 9를 인수분해하자라는 문제를 한번 우리가 푼 적 있어. 그래서 얘 해를 먼저 구해줬었지. 그래서 얘 인수분해 하면 이거 해가 3 플러스 i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했던 거 다 기억날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우리가 인수분해 하기가 힘드니까 관점을 다시 바꿔서 이거를 2차 방정식으로 해석을 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먼저 구하자. 먼저 구한 후 2차 인수분해꼴로 나타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거야. 인수분해꼴로 나타내자.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2차 방정식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근해 공식을 이용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써본다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y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러면 계산을 좀 정리를 해준다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y 풀마 루트 요거 계산 살짝 위에다가 해볼게. 그럼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마이너스 4ky제곱 마이너스 28y 플러스 24가 되어서 여기 y제곱 있는 부분 y제곱 있는 부분 본다면 1 마이너스 4ky제곱에 마이너스 30y 여기가 24니까 플러스 25까지 정리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너무 긴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우리가 해가 뭐가 된 거냐면 해 하나가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y 풀마 루트 이렇게 하나가 된 거고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y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해서 해가 두 개가 나온 거잖아.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해인데 이 해를 x하고 마이너스 해서 여기다가 그대로 갖다가 써버리게 되면 얘가 1차식이 되겠냐 이거야. 너네 생각에. 1차식이 될까? 이렇게 쓰면 여기 풀마가 아니고 여기가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은 얘가 과연 1차식의 곱이냐 이거지. 1차식의 곱이냐. 아니다. 누구 때문에? 여기 있는 루트가 살아있기 때문에 1차식의 곱이 될 수가 없겠다는 뜻이야. 그럼 우리의 이제 목적이 뭐가 되냐면
우리의 목적은 루트를 사라지게 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루트를 사라지게 할 수 있겠냐는 거지. 루트는 안에 제곱이 만나서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떤 생각할 수 있겠냐? 루트 안에 있는 요 식 자체가 무슨 식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지. 이 식이 제곱식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루트가 사라질 테니. 루트가 사라짐. 아,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제곱 따라서 1 마이너스 4k y제곱 마이너스 30y 플러스 25가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는,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에 무슨 근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와 똑같으니 판별식 t는 0이다. 이용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짝수 판별식 이용하면 되겠지. 따라서 짝수 판별식 이용하면 d하고 4. 얘는 여기 마이너스 30이니까 반 살짝 나눠서 마이너스 15로 생각하고 b제곱, b'제곱 마이너스 a, c가 0이면 돼요 라는 게 된 거고, 계산하면 225 마이너스, 근데 225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5로 약분하면 되지 않아? 여기가 15 곱하기 15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k 곱하기 25는 0이라서 25로 약분할 수 있을 것 같아. 25로 약분하면 얘 사라지지. 25로 약분하면 얘 3, 3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3, 3은 9, 마이너스 1 플러스 4k는 0 해서 계산 더 간단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4k는 마이너스 8이니까 k는 마이너스 2예요.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까다롭지? 여기서 중요한 아이디어는 뭘까 생각해보자. 중요한 아이디어는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으니까 일단 x에 대한 내림차순을 해서 정리를 해주고 여기에서 해를 먼저 구해서 인수분해를 해주자. 그래서 해를 구했더니 누가 사라져야 된다? 그렇지. 루트를 사라지게 해야 돼서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돼야 한다. 요게 이제 핵심이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요렇게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328번 보면 일단 애들이 두 근을 보고 근과 계수 관계 쓰는 건 이제 잘할 거야. 해서 이렇게 근과 계수 썼거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근과 계수 쓴 다음에 얘를 적용시키려 봤더니 오잉? 하나도 관계가 없겠다. 그러면 이 문제는 근과 계수 말고 다른 성질을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성질을 이용해야 되냐면 항상 까먹지 말아야 되는 거. 근이면 다시 식에 대입해도 반드시 성립해야 된다는 성질을 까먹으면 안 돼. 그럼 얘는 근이기 때문에 알파를 여기다 다시 대입을 하자 이거야. 그러면 식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식에 x는 알파를 대입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5알파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식이 나와서 여기서 우리는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2라는 걸 얻어낼 수 있거든. 그럼 보면 여기가 알파 제곱이고 여기가 알파 제곱이라서 얘를 이걸로 바꿔줄 수 있겠다는 거야. 따라서 주어진 식 알파 제곱 마이너스 5베타는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5베타를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5로 묶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드디어 우리가 뭘 이용할 수 있겠다? 그렇지.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갖다가 대입을 해주면 5, 25 플러스 2가 되어서 27 이렇게 구해주면 돼.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또 알파 베타라고 해서 또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 일단 써놓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3,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근데 이때 우리가 얘를 구해야 하는데 여기서 또 팁을 알려주자면 차수가 클 때 이렇게 주어진 식에서 차수를 줄이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다? 줄이는 방법은 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했을 때 알파 제곱은 3알파 플러스 2예요를 이용해서 차수를 줄일 수 있겠다는 거야. 어떻게? 자, 어떻게 줄이냐? 지금 알파 제곱은 3알파 플러스 2까지 구했지? 여기서 양변에 알파를 곱해. 양변에 알파를 곱해. 그러면 알파 세제곱은 3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가 되겠죠.
근데 뭐 여기서 곱하는 것보다 지금 모양을 보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거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더 쉬웠을 것 같아.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는 마이너스 2라고 그냥 2라고 둔 다음에 여기서 알파를 곱하면 더 모양이 더 빨리 나올 것 같거든? 이렇게. 왜냐면 그러면 여기 모양이 똑같잖아. 이렇게. 그지? 그럼 여기가 그냥 2알파로 바뀌는 거라서 따라서 주어진 식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2베타는 우리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 부분이 바로 2알파로 바뀌겠지. 그러면 얘는 이제 2알파 파랑 색깔로 써줄게. 2알파 한 다음에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2베타가 되는데 왠지 뭐 해주고 싶냐면 얘네 둘이 묶어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쵸? 그럼 묶어서 생각한다면 2로 묶어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가 되겠죠. 그럼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 갖다가 근과 계수 관계 이용해서 대입을 해준다면 3이 6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답은 4가 되겠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얘 보자마자 우리 또 뭐 이용해 줄 거냐면 또 근과 계수 일단 써놓고 시작할게요.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2,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일단 써놨어. 근데 이거에 대하여 얘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다시 이거라고 하지. 그러면 여길 첫 번째라고 한다면 여기 첫 번째 식에서 이걸 얻어냈거든? 그럼 얘를 두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 또 이용할 수 있겠지. 여기서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한다면 두근의 합. 근데 여기서 두근이 뭐야? 그렇지. 이거 자체가 두근이야. 이거랑 이거. 그죠? 그러니까 얘네를 더해야 돼.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을 더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에서 뭐가 돼야 되냐면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 보호 바꿔서 마이너스 p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뭐가 돼야 되냐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은 q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럼 이제 우리가 얘네를 계산해 주면 되는데 요거 기억이라고 두고 그 다음에 요거는 니은이라고 두면 우리가 기억을 풀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얘를 어떻게 풀면 되겠냐. 물론 근각계수 이용해도 되는데 요거 지금 보면 알파 제곱을 봤을 때 선생님 차수 줄여줄 수 있다고 했었지. 자 보자. 알파 제곱 여기도 베타 제곱 얘네들을 차수를 줄여주자. 얘네들 차수를 줄이자.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은 0이죠. 왜? 알파는 근이니까 대입한 거야. 여기다가 알파 대입한 거야.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은 0 대입한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알파 제곱은 2알파 플러스 1이니까 얘를 갖다가 대입을 하자는 거야.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은 요 알파 제곱 자리 대신에 2알파 플러스 1 갖다가 넣은 거거든. 그러면은 알파 더하기 1 알파 빼기 1 계산하면 3알파가 되겠네. 그냥 간단하게. 그러면 당연히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도 뭐가 되겠어? 그렇지. 3베타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 준다면 따라서 마이너스 p는 3알파 더하기 3베타가 되는 거야. 그러면 3으로 묶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그냥 6이 되겠죠? 따라서 p는 마이너스 6 이렇게 구해주면 돼. 그 다음에 니은은 또 마찬가지로 계산한 게 지금 얘가 하나가 3알파 3베타였으니까 3알파 곱하기 3베타는 q가 되는 거라서 9알파 베타는 q. 따라서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9는 q가 되겠죠. 그래서 q는 마이너스 9 이렇게 구해주면 돼. 따라서 9, 6에 54 이렇게 구해주면 끝. 그 다음에 329번은 그렇게 생긴 건 되게 어렵게 생겼는데 이거는 조금 한번 풀이를 들어보는 게 좋지 않겠나. 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두자. 그러면 일단 또 자연스럽게 알파 더하기 베타는 2,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라고 일단 적어놓고 시작할 거야. 그리고 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진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물론 전개해도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꼴을 찾을 수가 있냐면 지금 얘네들의 모양 자체가 얘네들 모양이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모양을 지금 전부 다 보면은 얘네가 1 마이너스 알파, 2 마이너스 알파, 3 마이너스 알파, 4 마이너스 알파, 5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어떤 숫자에서 마이너스 알파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베타도 어떤 숫자에서 베타를 뺐다. 그래서 얘네들 하나하나를 일반화해서 써본다면 이렇게 모양을 생길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우리가 네모 대신에 문자로 사용해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항 자체를 n-알파로 일반화하자는 거야. 이렇게 일반화할 수 있겠다. 그럼 얘를 전개를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얘는 알파 마이너스 다시 n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n 더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어떻게 지금 정리한 거냐면 n을 기준으로 해서 합곱 사용해 준 거야. 그럼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라는 거 우리 구해놨었냐면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요거 구해놨으니까 갖다가 대입을 할게요. 여기 합곱에다가. 그러면 얘는 n제곱 마이너스 2n 하고 마이너스 1이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겠지. 그러면 n의 값이 지금 여기서 이때 n은 어디서부터 어디야? 그렇지. 1, 2, 3, 4, 5구나. 그럼 이제 우리는 1, 2, 3, 4, 5를 각각 대입해서 다 더해주면 되지 않겠냐.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1 마이너스 알파 하고 1 마이너스 베타라는 것은 1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2 마이너스 알파 2 마이너스 베타도 어떻게 되냐면 계산 똑같이 대입해서 2제곱 마이너스 2는 4 마이너스 1 계산해서 얼마냐면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라서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또 이제 3 넣어. 3 마이너스 알파 3 마이너스 베타는 3의 제곱 마이너스 3, 2, 6 마이너스 1이 되니까 9 마이너스 7이 되어서 2가 되겠네. 그 다음 또 4 마이너스 알파 5까지만 하면 돼. 4 마이너스 베타는 4의 제곱 마이너스 4, 2, 8 마이너스 1이니까 16 빼기 9가 되어서 7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 마이너스 알파, 5 마이너스 베타도 계산해 준다면 5의 제곱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이니까 25 마이너스 11이라서 20, 14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얘네들 다 뭐 하라고 했냐면 전부 다 더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다 더해서 답 쓰면 돼요. 그냥 요거 다 더해서 이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식 구하고 자 하는 값.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얘네들 다 더해서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네 다 더하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는 사라질 거고 여기 계산 마저 해준다면 20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어요. 따라서 답은 20.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얘네들을 일반화해서 먼저 일반화된 식을 적어둔다면 더 계산이 빠르지 않을까. 일반화된 식을 찾아주자. 이거예요. 자, 330번도 조금 너네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였는데 일단은 우리가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식은의 알파, 베타라고 했으면 우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뭐부터 써놓고 시작할 거냐? 알파 더하기 베타는 A,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A 써놓고 시작하겠지.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봤더니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절대값이 들어있어. 근데 모든 문제를 풀 때 항상 팁! 문제에서 절대값을 포함한 식이다. 그러면 절대값은 우리가 계산하는데 절대 도움이 되지 않아. 그래서 절대값을 무조건 벗겨야 돼. 절대값 벗기기. 근데 절대값을 벗길 때 기준이 됐던 건 뭐였었냐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요거의 식이 0이 되는 값이 항상 기준이 됐다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알파와 베타의 부호가 중요하지 않겠냐. 왜냐면 식이 0이 된다는 것은 이거 안에 있는 부호에 따라서 얘가 플러스로 나올지 마이너스로 나올지 정해진다는 거야. 왜 우리 이거 있었잖아. 절대값 정의. A 마이너스 A. 이거 이용하자는 뜻이거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알파와 베타의 부호가 중요한데 이 알파와 베타의 부호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가 있냐면 바로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 이 근각계수를 이용하면.
왜냐하면 봐봐. 일단 A가 양수라고 했거든.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도 A니까 얘도 양수가 되겠지. 그리고 나서 얘도 양수니까 앞에 음수가 붙었어. 그럼 얘는 음수가 될 거야. 그럼 우선 알파랑 베타 곱했는데 음수가 나왔다는 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알파와 베타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위에 있는 합을 봐보니까 근데 합은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양수가 나왔어. 그럼 이거는 또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해야 돼. 얘는 또 양수가 나왔어. 그러면 너네가 생각했을 때 두 개의 부호가 다른데 양수가 나오는 경우가 언젠지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5 곱하기 마이너스 3이야. 그럼 마이너스 15지. 아니면 마이너스 5 곱하기 3이야. 얘도 마이너스 15지. 근데 5랑 3을 마이너스 3을 더하면 그냥 이고 마이너스 5랑 3을 더하면 그냥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여기서 양수가 나오려면 절대값이 큰 애의 부호를 따라가겠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가 양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알파와 베타 중 절대값이 큰 애가 양수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양수인 애를 그럼 베타로 정해준다면 우선 우리는 0, 알파, 0, 베타 이렇게 정할 수 있겠다는 거야. 그리고 절대값을 비교했을 때도 베타의 값이 더 커야겠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식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가 8이라고 했어. 근데 여기서 알파를 지금 음수라고 놨고 베타를 양수라고 놨기 때문에 절대값 알파는 마이너스 알파로 바뀌어질 거고 얘는 베타로 바뀌어질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8이구나. 근데 우리가 차를 안다면 차의 제곱을 이용해서 합과 곱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거든. 88에 64. 어떻게 나타낼 수 있었어? 그렇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가 됐었잖아.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이용하면 64는 a제곱 플러스 4, 3, 12a가 되겠다는 거야. 그럼 따라서 a제곱 플러스 12a 마이너스 64는 0. 요거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요거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계산해 볼게. 그러면 16이랑 4로 인수분해 되지. a 플러스 16이랑 a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6이거나 a는 4인데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a는 4 구했고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냐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구하라고 했으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용해서 계산한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a니까 a제곱 플러스 3이 6a 4 넣어주면 16 플러스 4, 6이 24 계산해서 3, 40 이렇게 구해주면 돼. 체크 안 했네. 4번. 그 다음에 2번은 2차 방정식의 두 군의 절대값이 합이 6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두 군을 알파, 베타라고 둔다면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가 6이다. 결국 위에서 주어진 조건이랑 약간 비슷하고 그리고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한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4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3분의 마이너스 k가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다시 예쁘게 적어보면 여기서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는 6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4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k래. 이게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를 좀 정리를 해본 거야.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위에 두 줄이에요. 여기 이거랑 이거랑. 왜 중요할까? 생각해봐. 절대값, 각각의 절대값을 더했는데 6이 나왔고 얘는 그냥 더했더니 4가 나왔어. 그럼 이러면 너네가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두 수의 부호가 같으면 말이 되겠냐는 거야. 말이 안 되지 않을까? 왜냐면 두 수의 부호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4 더하기 7 해볼게. 얘는 그럼 11이야. 근데 절대값 4 더하기 절대값 7을 해도 11이지.
아니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더하기 마이너스 7을 해도 마이너스 11인데 절대값 마이너스 4 더하기 절대값 마이너스 7을 하면 그냥 11이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값이 똑같거나 아니면 부호만 다른 애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아예 값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니까 따라서 두 수의 부호가 다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두 수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알파와 베타를 곱했을 때 당연히 음수가 나와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둘 중에 양수가 존재하겠다는 거야. 그 양수를 그냥 베타로 정해주자 이거야. 이거로 정하자. 임의대로 우리가 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식이 다시 바뀌냐면 따라서 지금 알파가 더 작고 베타가 양수라 정했으니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로 바뀌어서 얘가 또 6이 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따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또 6이라는 거 얻어냈으니까 또 차의 제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자.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를 이용하자. 갖다가 대입해주면 36은 4, 4, 16 플러스 3분의 4K가 되니까 일단 16 빼주면 20은 3분의 4K고 4랑 20이랑 약분하면 5는 3분의 1K라서 K는 15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사실 중요했던 거는 여기 이 부분인 것 같아. 두 수의 부호가 같은지 생각해보고 두 수의 부호가 다르다는 걸 깨달았으면 얘를 이렇게 정해주는 것까지 마무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1번 보면 다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중근 나왔다? 일단 판별식 써놓고 시작하자. 그리고 A, B, C를 세변으로 한다? 얘네 전부 다 양수구나. 이때 어떤 삼각형인가요? 라고 했으니까 중근을 가진다고 했으니 판별식 사용할 건데 지금 X 앞에 있는 개수를 보니 짝수예요. 그래서 짝수 판별식 이용할 거다.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그냥 AC 해주면 되겠네. 그럼 이제 얘를 계산할 건데 얘가 꼭 0이 돼야 되겠죠. 그럼 요거 우리 곱셈 공식 이용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더하기 2AB, BC, CA고 거기 뒤에 마이너스 3, AB, BC, CA고 얘가 0이에요 라고 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A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인데 여기 지금 보면 얘가 두 개, 얘가 세 개를 빼주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이지 않겠냐. 헷갈리나? 이렇게 쓰면 괜찮죠? 이렇게 됐으니까 얘는 이제 보자마자 생각나는 게 있죠. 이거 진짜 우리 어디서 많이 했었냐면 인수분해할 때 곱셈 공식 할 때 진짜 많이 썼잖아. 이때 우리가 삼각형 조건을 따져줄 때 삼각형에 대한 조건 따져줄 때 이 공식이 나온다면 생각나야 되는 공식이 됐다. 크게 써볼게. 2분의 1 그 다음에 A-B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 플러스 C-A 제곱은 0이다 라는 거 기억나야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이제 0이란 얘기가 또 무슨 얘기였었냐면 요거가 각각 0이라는 뜻이었으니 따라서 A-B는 0, B-C도 0, C-A도 0이란 뜻이고 그럼 A는 B, B는 C, C는 A였으니까 어떻게 되기로 했어? 그렇지. A는 B는 C가 되어서 따라서 무슨 삼각형이다? 정삼각형이다 라고 결론 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답은 1번.